목요일 아침 글로벌 비트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잘 보내고 돌아오셨나요? 지금 미국은 한창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있는데 성탄절과 함께 미국 증시에는 산타 랠리가 찾아왔죠. 네, 정말 다행히 크리스마스 이브에 산타 랠리가 찾아오면서 상승세가 확인이 되었는데 이 미국 증시 내에 또 어떤 선물 같은 소식이 있었을지 이제 어떠한 종목을 주목해보면 좋을지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체린 탱커와 함께 산타 랠리 마감 상황부터 살펴보시죠. 네, 이날은 크리스마스 이브였습니다. 휴일을 앞두고 거래 시간은 짧았죠. 오후 1시에 조기 폐장에 들어갔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래량 자체도 적었습니다. 이날은 또한 우리가 통상 산타 랠리 기간이라고 부르는 연말 마지막 5거래일 그리고 연초 2거래일 그 첫 시작이기도 했는데요. 이 산타 랠리 공식적인 기간의 첫 스타트를 미국 증시는 산뜻하게 상승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3대 지수 일제히 상승으로 거래를 마치는 가운데 나스닥 지수가 1.3% 올라서면서 이날 2만 포인트 선을 재돌파했고요. S&P 500 지수 역시 1.1% 상승하면서 6천 포인트 선을 다시금 뚫어내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우 지수는 이날 4거래일 연속 오름세, S&P 500 지수의 경우에는 11월 6일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이날 기록하면서 미국 증시가 강한 저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날 시장 상승의 보탬이 됐던 것은 장중 국채금리 상승세가 주춤한 부분이었는데요. 사실 오전장까지만 하더라도 4.613%까지 치솟으면서 약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전 10시에서 11시로 넘어가는 구간에 방향을 하락으로 틀었고요. 그러자 지수의 오름폭도 확대가 됐습니다. 최근에 국채금리 상승의 재료로 작용했던 것이 바로 미국의 국채 발행 이벤트였는데요. 이날 오전 11시 30분에 5년물 국채가 700억 달러 규모로 발행이 이뤄졌습니다. 이틀간의 발행 규모는 약 1,400억 달러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남아있는 한 가지 이벤트는 미국 시간으로 내일 모레가 되겠죠. 목요일에 440억 달러 규모의 7년물 발행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까지 끝나고 나면은 대략적인 큰 줄기는 모두 넘어가게 되는데 문제는 이 트럼프의 관세 이슈가 있다 보니까 앞으로 금리가 안정세를 찾을 수 있을 것인가 그 여부는 아직까지 불투명하다는 관측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미국의 국채금리 그리고 증시 주가 지수가 역의 상관관계를 갖고 움직이는 만큼 이러한 이벤트도 잘 주시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산타 랠리 구간에 진입하면서 앞으로 증시가 어떠한 흐름을 보일 것인가 월가의 전망은 다소 갈리고 있습니다. 이날 전해졌던 낙관론 그리고 비관론들을 한판에 정리해 봤는데요. LPL 파이낸셜에서는 산타 랠리 기간 평균 상승률은 1.3%에 달한다. 이는 시장 평균의 7일 수익률은 0.3%를 크게 앞서는 수준이라고 평가를 하고요. BCA 리서치에서는 내년의 금리 인하 폭이 연준이 제시한 50bp보다 더 많을 것 같다. 그러면서 그 조건으로는 PCE 물가가 내리고 실업률이 올라야 한다고 제시를 합니다. 조금 비관적인 목소리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인프라스트럭처에서는 산타 랠리 기대보다는 약할 것 같다. 연말 S&P 500 지수의 타겟치 6,000포인트 수준을 유지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보다 살짝 더 후퇴할 가능성을 보고 있는 것이죠. 비스포크에서는 지금 시장에 긍정적으로 평가할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지수가 많이 회복을 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열광을 자제해야 한다. 마켓워치에서는 랠리가 지속적으로 재개되기 위해서는 채권과 달러가 협력해야 되는데 지금 이 부분이 순탄치는 않다. 샘 스토발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1월 증시가 오르냐 마냐 그 여부인데 1945년 이후의 모든 데이터를 통합해 보니까 시장이 1월에 올랐던 경우에는 연평균 18.3% 상승을 하고 1월에 하락한 경우에는 연평균 1.9% 하락하더라. 이러한 목소리들까지 참고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히트맵을 열어서 이날의 전반적인 종목별 분위기 열어보시죠.
한마디로 산타의 선물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느 곳 하나 소외된 업종 없이 전 업종이 초록불을 켜내는 데 성공을 했고요. 시총 상위 M7 종목들도 일제히 강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단연 돋보였던 것은 테슬라였는데요. 7.4% 급등세를 연출하면서 시가총액이 1조 4천억 달러에 육박하는 상황. 이날 주가 급등의 배경에는 현대차가 있다는 모틀리플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 현대차의 미국 법인이 내년 1월까지 전기차를 구매한 고객에게 테슬라 북미에서 표준적으로 사용되는 충전 어댑터를 무료로 제공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되면 현대차 EV를 사용하는 사람들 역시도 테슬라의 슈퍼차저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약 11만 2천 명의 신규 고객을 확보할 거라는 기대감 속에서 테슬라의 주가는 462달러 선까지 돌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반도체 테마 내에서는 브로드컴이 3.2% 강세를 연출했죠. 지난주 FOMC 충격파로 급락하기 이전에 시총 1조 달러를 돌파하면서 기세를 높여가고 있었는데요. 조정 분위기가 해소되면서 다시금 탄력이 붙는 모양새입니다. 브로드컴 지난주에 이렇게 예쁘게 우상향 곡선을 그려가면서 주가는 239달러 선에 거래를 마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기술주대에서 AI 소프트웨어 대장주 팔란티어 역시도 2% 올라서면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자율드론 업체 안두릴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이 국방부 방위사업 입찰을 준비 중이다. 이런 소식이 지난주에 들려온 바 있습니다. 여기에 힘입어서 주가는 4거래일 연속 상승 마감이고요. 현재는 82.4달러 선 가리키고 있습니다. 금융주들도 이날 일제히 상승불을 켰는데요. 미국의 대형 은행들이 연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식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연준이 그동안 시행해온 스트레스 테스트 속 시나리오가 너무 비현실적이다. 오히려 이에 대비하는 은행들의 리스크를 키우고 있다라는 주장이 나온 겁니다. 이 스트레스 테스트와 관련해서 향후 규제가 완화될 거라는 기대감 자리를 하고 있는데요. 모건 스탠리, JP 모건, 웰스파고, 시티,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의 종목들 일제히 1에서 2%가량의 오름세 연출을 했습니다. 그 밖에 시장을 움직였던 종목들도 확인해 보시죠. 주요 종목 가운데 악재가 나왔던 종목으로는 아메리칸 항공이 있습니다. 기술적인 문제로 모든 미국 내 항공편을 일시 중단하겠다. 장중에 이러한 발표를 하면서 주가가 하락세를 나타내기도 했었는데요. 지금 연말이고 항공 수요가 가장 많이 나오는 대목에 이런 일이 생겼으니까 실적에 타격이 있지 않겠냐라는 불안감이 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1시간 만에 이를 빠르게 해결을 하고 또 운항을 재개하겠다고 발표를 하면서 주가는 0.6%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암호화폐 관련주들 일제히 강했는데요. 비트코인이 최근 하락을 뒤로하고 이날 6%나 뛰어오르면서 장중 한때 98,000달러 선을 상회했었죠. 새로운 호재가 있다기보다는 연말 수급적인 요인이 있다라는 분석인데요. 이에 따라서 관련주들 일제히 올랐습니다. 코인베이스가 4.3% 급등을 하면서 280달러 선 재경신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 그 밖에도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라든지 라이엇 플랫폼즈 등의 종목들이 7에서 8%대의 급등 흐름을 연출했습니다. 그리고 모처럼 스타벅스의 주가도 시원하게 오름세를 보였는데요. 바리스타 파업에 따라서 매장 폐쇄가 늘어나고 있다. 이 점이 부각되면서 12월 들어 주가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사실 이날도 파업이 확대된다라는 소식 속에서 조금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법도 했는데 그동안 워낙 많이 내렸다 보니까 반발 매수세가 유입이 됐습니다. 2.82% 상승하면서 89.9달러 선까지 회복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최근 핫한 테마주죠. 아처항공까지 보겠습니다. 최근 아처항공의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조지아주에서 대량 생산시설 건설을 공식적으로 완료했다. 이 소식이 전해진 이후에 상승세가 가파
빨라지고 있습니다. 내년 말까지 매달 2대의 항공기를 생산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아처항공의 주가가 15.14% 오른 10.8달러 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 밖에도 조비라든지 버티컬, 에어로스페이스 등의 종목들이 동반 오름세를 연출했습니다. 이렇게 지난 크리스마스 이브 특징주들 확인해 봤고요. 주요 외신 헤드라인들 살펴보시죠. 네, 글로벌 헤드라인 소식입니다. 미국 시장의 산타랠리를 강하게 주도한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테슬라일 텐데요. 이 테슬라의 충전소 관련된 수익성이 더 기대가 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내용일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는 자사 전기차 고객의 충전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NSCS DC 전기차 어댑터를 내년 1분기부터 무료로 배포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어댑터는 테슬라가 쓰는 충전구 방식으로 이 충전구에 맞는 어댑터를 꽂으면 기존 미국 표준 방식으로 제작된 전기차도 테슬라 충전기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지난해부터 이미 여러 자동차 기업들이 이 테슬라의 슈퍼차저 네트워크와 계약을 맺어왔습니다. 가장 먼저 계약을 맺은 게 바로 포드였는데요. 지금 현재 포드와 GM 측에서는 이 슈퍼차저 어댑터를 유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현대차는 무료 배포를 공개한 거죠. 올해만 해도 현대차가 최근까지 추산된 판매량을 따르면 11만 2천 대의 아이오닉을 판매했는데 이번 계약으로 인해서 테슬라가 충전소에 11만 명이 넘는 잠재적인 고객을 확보했다라는 긍정적인 소식이 전해진 겁니다. 이렇게 지금 충전소 매출로만 30억 달러를 넘기고 있는 테슬라가 이렇게 계속해서 네트워크를 키워간다, 계속해서 고객을 키워간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매출에 얼마나 더 긍정적인 영향을 받게 될까 해당 기대감에 지난 24일 테슬라의 주가가 크게 상승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이번 소식 이전에는 좀 슈퍼차저 자체에 대한 우려감이 있었습니다. 어떠한 우려감이 있었는지 두 가지 포인트를 바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지난 5월에 슈퍼차저 관련한 인력이 대규모 감축된 바가 있었죠. 그래서 해당 일정 그 부근에 그렇다면 테슬라가 앞으로 슈퍼차저 사업을 축소시키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감이 함께 불거졌는데요. 곧이어서 머스크는 아니다, 지금 속도를 좀 늦춘 것뿐이지 네트워크를 확장시키는 노력은 계속 이어갈 것이다 라고 전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에 X를 통해서 일론 머스크가 굿 슈퍼차저 프로그레스라는 말을 전하면서 우리는 계속 진전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전하기도 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려사항을 더 체크해 본다면 바로 트럼프 정권 인수팀에서 이제 앞으로 전기차와 이 충전소에 들어가던 지원을 좀 대폭 줄일 것이다, 해당 보조금을 배터리 쪽으로 돌릴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좀 걱정이 됐었는데, 이를 두고서는 이 테슬라는 이미 자체적인 슈퍼차저 관련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단의 보조금과는 큰 연관이 없을 것이다, 큰 타격이 없을 것이다 라는 설명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테슬라는 슈퍼차저 관련된 수익이 계속해서 증가되진 않을까, 특히나 최근에 늘어나고 있는 다른 기업과의 네트워크가 얼마나 더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을지 그 부분을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두 번째 헤드라인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소식은 바로 일본제철의 US 스틸 인수 관련된 소식인데요. 참 언제 이 인수가 완료가 될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시는데 이제 다시 한번 디데이가 정해졌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드리워 있는 먹구름 어떠한 상황일지 계속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지 시간 25일 일본제철의 이마이 타다시 사장이 기자들과 만나 미국 내 철강 공장이 위치한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US 스틸 인수안에 대해 상당한 지지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미국 외국인 투자심의위원회는 지난 23일 이 거래의 승인 여부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넘겼으며 이는 바이든 대통령이 15일 이내로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뜻을 의미합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디데이가 정해졌습니다. 이제 바이든 대통령은 1월 7일까지 해당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요. 사실 원래 이러한 인수 내용이 올해 말까지 결정이 될 것이다라는 큰 계획이 있었었는데 이 철강 노조들의 너무 극심한 반대, 그리고 이 정치권의 반대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해결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만약에 바이든 행정부가 1월 7일을 넘겨서 다음 정부로 넘기게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 외교적 쟁점으로 이어질 것이다라는 부정적인 관측까지
공개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일본 제철에서는 세계 3위권의 철강 구조를 만들고 싶다라는 의지로 시작을 했는데 만약에 이렇게 차일피일 계속해서 일정이 미뤄지면 많으면 750억 원, 7,500억 원가량 위약금을 물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위약금뿐만 아니라 일본 정부가 만약에 인수가 불허된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소송을 걸 것이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밝힌 만큼 이 전체 시장 안에서 좀 외교적인 쟁점이 어떻게 이어지게 될지, 특히나 이 철강 시장의 점유율이 어떻게 변화하게 될지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계속 이어서 세 번째 헤드라인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정말 2025년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내년에는 투자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하는가, 어떤 기업을 주목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CNBC 측에서 또 어떠한 정보를 내놓았을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NBC 프로는 나스닥 100 종목 가운데 내년에도 상승세를 이어갈 종목을 선별했습니다. 이에는 월가 분석가들이 매수 등급을 부여한 비율이 높고 목표 주가가 최고 30% 이상 상승 여력이 있는 기업들이 꼽혔습니다. 해당 목록에 포함된 나스닥 100 종목은 엔비디아, 퀄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 다이아몬드 에너지, 그리고 메르카도 라브레가 꼽혔습니다. 자, 이렇게 CNBC 프로가 내년 나스닥 100 가운데 주목하고 있는 종목들이 이렇게 공개가 되었습니다. 엔비디아에 이어서 퀄컴까지 6가지 종목들이 상승 여력이 좀 예측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엔비디아가 올 한 해만 이미 180%가량 폭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퀄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암홀딩스와의 분쟁이 해소가 되면서 내년에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라는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공개가 된 6가지 기업들이 평균적으로 30%가량의 추가 상승 여력을 보고 있는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는 하락할 종목들, 하락 여력이 좀 충분하다라고 부정적인 이론이 나온 종목들입니다. 테슬라 올 한 해 80%가량 상승을 했는데 이미 너무 많이 올랐고 변동성에 주의해야 할 때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애플과 넷플릭스는 지금 너무 과대평가가 되어 있다. 그래서 내년에 좀 주의해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사실 작년부터 올 한 해까지 나스닥 100, 특히나 기술주에 쏠린 관심이 좀 지대했습니다. 특히나 나스닥 100 같은 경우에는 올 한 해 30%가량 가까운 상승폭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내년에는 충분히 하락할 수 있어서 지금 이 시점에서는 이렇게 하락할 종목에 조금 더 유의해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변동성에 조금 더 주의할 때이구나라는 이야기가 나온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저희는 이 안에서 엔비디아에 대해서 조금 더 주목해 보겠습니다. 정말 엔비디아 올 한 해 엔비디아의 한 해였다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정말 강력한 상승폭을 만들어냈었죠. 지금 모건 스탠리에 이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 측에서도 내년에 탑픽 종목으로 엔비디아를 설정하면서 올해 보였던 강세를 내년에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추측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올 한 해 흐름을 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니까 개인 투자자가 가장 많이 매수한 1위 종목에 이 테슬라를 이기고 엔비디아가 등극할 것이다 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려 300억 달러 넘는 금액이 엔비디아에게 쏠린 상황인데 지금 이러한 흐름 안에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탑픽 종목으로 삼았다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앞으로 30%가량 더 상승할 여력을 충분히 보고 있고 여러 IB 측에서도 대부분 매수 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안에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다른 반도체 관련 종목들, 브로드컴, 마벨 테크놀로지와 같은 기업들을 최우선주로 꼽으면서 반도체주 전반적인 전망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점, 앞으로 어떻게 더 주가 상승에 기여하게 될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앞으로 10일 앞으로 다가온 CES 2025에서 젠슨 왕의 연설이 기대됩니다. 지금 이 연설에서 지금 반도체 전망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어찌 보면 2025년 첫 거래일 즈음에 공개가 될 이 엔비디아의 전망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해당 일정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계속 이어서 상품 시장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상품 시장 내에도 산타랠리가 좀 큰 영향을 미쳤죠. 산타랠리 덕분에 비트코인도 상승을 하면서 99,000달러 선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고요. 사실 장 초반에 10년물 국채금리가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4.6%가량 터치를 하면서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는데 그래도 장 마감 직전에 좀 안정되는 모습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국제유가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부양책이 좀 기대가 된다라는 부분에 다시 한번 $70를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이상으로 글로벌 비트 전해드렸습니다.